전기자기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1장 벡터 해석인데요. 이 벡터 해석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학에 대한 전자기적인 현상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자기적인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전화 봤습니까? 1쿨롬 봤습니까? 안 보이죠? 그 크기가 얼마인지 가늠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된다면 얘를 모델링화해서 수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치 해석을 하려면 수학적인 기법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벡터입니다. 전기는 크기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향적인 요소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벡터입니다. 어떤 책이나 또는 어떤 그 강의를 보면 야 벡터 어려우니까 하지마, 벡터 뒤로 보내고 벡터는 하지 말고 그냥 정전계 공식 외우고 문제 넣고 다 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 뭐 공식 넣고 다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만을 외우겠다는 이야기고 이해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학을 어느 정도 기본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 벡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적인 현상을 모델링해서 우리가 수치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려운 수학적인 기법이 아니고요.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쉽고 편안하게 가는데요. 여기서 막혀버리면 자기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와 스칼라를 먼저 구분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벡터와 스칼라, 무엇이 벡터고 무엇이 스칼라냐, 그리고 벡터를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하고 스칼라를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스칼라는 크기만을 갖습니다. 크기만을 갖습니다. 보통 크기만을 갖는 것은 일이나 일률, 에너지, 온도, 속력입니다. 길이, 넓이, 부피, 질량, 밀도, 전위, 압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전위가 2번 들어갔네요. 자위, 이것들이 바로 스칼라입니다. 근데 벡터는 크기만으로 그 상태를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크기만을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방향도 필요하다는 거죠. 힘이 크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표현하지는 않고요.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었느냐? 이것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힘, 무게, 변위, 속도, 가속도, 운동량 이런 여러 가지 양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것이 스칼라적인 개념이 아니라 벡터적인 개념을 살펴보자. 벡터를 표현하는 것하고 스칼라를 표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기호로. 일반적으로 A 또는 선분 A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스칼라입니다. 벡터로 표현할 때는 A래도 진하게 A입니다. 진하게 A 또는 위에 화살표가 들어가든지 또는 위에 점이 찍히든지 합니다. 진하게 안 할 때는. 보통 이제 그래서 스칼라는 그냥 A로 표현하는데 벡터는 볼드 A로 표현합니다. 또는 A인데 똑같은 이런 문자 A인데 여기에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벡터입니다. 화살표가 아닌 경우에는 A인데 점을 찍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표현하는 것이 벡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있습니다. 크기하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벡터는 뭐가 있다? 크기가 있다. 벡터에는 크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볼드 A가 되죠. 볼드 A.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진하게 A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야? 진하게 안 하고
점을 찍어도 벡터라는 이야기죠. 점을 찍어도. 근데 그것은 뭐냐? 벡터의 크기와 벡터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으로 나타낸다. 방향을 표시하는 벡터가 있는데요. 그걸 갖다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단위 벡터. 크기하고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돼요. 단위 벡터는 뭘 나타내는 것이다? 어느 부분인지 그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을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유닛 벡터,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면서 방향 성분을 나타내는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전개가 있다면 전개의 크기는 이와 같이 구하게 되고 전개 방향은 R0라고 하는 단위 벡터가 그 방향을 결정을 해줍니다. 자개의 세기도 자개의 크기를 구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단위 벡터,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단위 벡터입니다. 자, 크기와 단위 벡터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 벡터다.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림을 그릴 때 벡터를 그릴 때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단위 벡터에 대한 개념이 되고요. 벡터의 크기는 이거에 대한 크기를 얘기합니다. 시작점과 끝점까지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좌표계로 표현합니다. 좌표계로. 우리가 이제 공간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2차원적인 거, 3차원적인 걸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좌표계는 직교 좌표계라고 해서 2차원적인 좌표계를 배웠습니다. 2차원적인 좌표계. X축, Y축만 있었죠. 그런데 우리 자기학에서는 3차원적인 개념을 적용합니다. 3차원적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좌표가 되는데 공간좌표는 직각좌표계가 있고 다음에 원통좌표계가 있고 구좌표계가 있어요. 구좌표계. 이렇게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는 X, Y라고 하는 부분이죠. X, Y라고 해서 여기 뭐야? 실수. 여기 허수. J-J. 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했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때 A, 요걸 표현할 때 B라고 하면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직교좌표계라면 직각좌표계는 3차원적인 개념이 됩니다. 3차원적인 개념. 지금처럼 X축, Y축, Z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벡터 A를 표현하면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얘는 X축에 의해서 얼마만큼 떨어지고 Y축에 의해서 얼마만큼 떨어진 거예요. 요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면 X와 Y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오죠. 이런 거. 근데 이게 이 Z축이 여기잖아요. Z축은 이렇게 수직되는 부분이죠. 수직되는 부분. 요걸 이야기하면 요 정도 된다 그러면 대략 뭐 요런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X축은 뭐 요런 정도 되겠고요. Y축은 요 정도 되겠죠. 그럼 Z축은 어떻게 돼? 요만큼 높이에 있는 거죠. 요만큼 높이. 여기에 나란하게 오는 거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길이가 위로 쭉 Z축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벡터 A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3차원적인 부분이에요. XY만 보면 뭐가 된다? 2차원적인 부분이 되는데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직각좌표계라고 불러요. 직각좌표계. 그래서 직각좌표계에 대한 부분이 요 벡터를 표현하는데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좌표라면 X축에 대한 거, Y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Z축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게 여기예요. 똑같잖아요. 직육면체 뭐 생각하면 되겠니까요. 그러면 요렇게 있는 벡터가 공간적으로 위까지 올라간 거죠. 여기 있는 요렇게 된 거죠. 위까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요게 시프트 돼서 Z축으로 올라간 거죠. 그랬을 때 이 원점으로부터 요 꼭지점까지, 육면체 꼭지점까지의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 3차원적인 벡터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좌표계라고 그런다? 직각좌표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직각좌표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직각좌표계에서는 원점으로부터 요 꼭지점까지에 대한 이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직각좌표계, 직교좌표계 했는데 이 직교좌표계를 보면 크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피타고라스 정리했죠. 요거 크기였잖아요. 요걸 구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요거의 제곱에 요거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줬죠. 기억하시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로 요거의 제곱에 요거의 제곱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요것도 위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것도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x 성분의 제곱, y 성분의 제곱에다가 z 성분의 제곱까지 해서 루트 씌워주면 그 크기가 구해지는 거예요.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에요. 그리고 ijk는 그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가 될 거고요. 방향 벡터가 되겠죠. 방향 벡터. 그리고 요거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ax의 제곱, ay의 제곱, 그 다음에 뭐야? 더하기 az의 제곱이 되죠.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루트 씌워주는 게 크기가 되거든요. 요게 크기가 되는데 요걸 이제 뭐 a 벡터라 그러면 a에 대한 절대값의 크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느냐를 따지자면 보세요. 여기가 x, 여기가 y면 요거하고 요거는 시프트 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맞죠?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요까지 길이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요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ax의 제곱에 ay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직각이 돼요. 여기도 이게 직각이 된단 말이에요. 수직되는 선이잖아요. 위로. Z축은 이 평면 XY 평면에 대해서 수직되는 성분이 되는 거니까 수직되는 성분이니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도 직각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한 요거에다가 요 Z 성분만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Z 성분도 뭐가 돼야 돼요? 제곱을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Z, AZ에 제곱을 해줘. 그걸 전체 루트 씌워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없어지겠죠. 이것이 그대로 요거 되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각삼각형, 또 여기에 직각삼각형. 개념 잡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단위 벡터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단위 벡터는 방향 벡터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벡터를 표현할 때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A의 크기에다가 A의 단위 벡터를 곱한 것이었다. 그럼 단위 벡터 A0라고 하는 것은 A의 크기분의 A 벡터를 한 것을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그래요. 요거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벡터에 대한 표현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크기잖아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요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세요. 그러면 그게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 단위 벡터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옮겨서 적어볼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크기를 구하니까. 요게 어떻게 돼요? a의 x의 제곱에 a의 y의 제곱에 a의 z의 제곱이 될 거고 이게 크기잖아요. 크기. 그렇죠? 요거 분의 뭐가 돼요? axi 더하기 ayj 더하기 azk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게 단위 벡터다. 단위 벡터. 얘가 이제 단위 벡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원통 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좌표계에 대한 개념만 보세요. 지금 자기학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인 기본적인 기법들을 몇 가지 배우는 거야. 근데 원통 좌표계가 있는데 우리 원통 좌표계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직각 좌표계 가지고도 다 되거든요. 근데 원통 좌표계도 똑같아요. 원통 좌표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직각 좌표계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통 좌표계예요. 원통 좌표계가
원통을 그려놓고 보니까 훨씬 더 쉽죠. 쉽죠. 근데 이게 똑같아요. 직각좌표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벡터잖아요. 원점으로부터. 그걸 표현하려면 원기둥의 일부분이다 라고 보고 나서 X축, Y축, Z축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다른 게 없어요. 원통좌표도 직교좌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구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좌표계. 이거는 이제 이 XYZ에 대한 것을 구상에다 표현하는 거죠. 구상에다가. 구상에다가 이런 구에 대한 그림, 구에 대한 구좌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구좌표라고 하는데 얘도 직교좌표계, 직각좌표계면 뭐 다 되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직각좌표계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런 표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단위 벡터에 대한 개념은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것처럼 크기, 벡터. 그래서 이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이해되겠죠? 단위 벡터다. 라고 하는 개념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벡터에 대한 표현 방법을 배웠습니다.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해서 단위 벡터라고 하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선 벡터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가끔 씁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를 구하라, 뭐 법선, 이 법선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수직인 부분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인 부분. 수직인 부분이에요. 크기가 1이면서 어떤 면이 있다면 그 면에 대해서 수직인 벡터를 우리는 뭐예요?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평면의 수직인 벡터. 크기가 1이면서 수직인 벡터를 무슨 벡터라고 한다? 법선 벡터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데요. 벡터에 대한 합과 차. 이거는 벡터에 대한 합과 차는 얘는 2차원적인 합과 차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교좌표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형사변형으로 구한다든지 평형사변형을 구한다든지 또는 삼각형으로 구한다든지 하게 될 겁니다. 삼각형이라고 할 때는 이게 평형사변형은 요거 합이니까 평형사변형을 구해서 대각선이 합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삼각형법은 얘를 이렇게 이동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삼각형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으면 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을 구하라, 차를 구하라. 그랬을 때 벡터에 대한 것은 볼드로 표시합니다. 합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볼드로 표시해요. C 벡터는 A 벡터 볼드에다가 B 벡터 볼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합으로 표현할 때는. 차로 할 때는 빼기 하면 되겠죠. 볼드다. 이게 벡터 기호를 씁니다. 이것처럼 화살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벡터의 합과 차는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평형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에 대한 합과 차인데 합은 이쪽 대각선이죠. 차는 이 벡터에서 차를 구하면 이쪽 대각선이 돼요. 요게 차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B를 마이너스 해보세요. A 벡터에다 B 벡터를 마이너스 해보세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가 돼요? A 벡터에다가 더하기 B 벡터가 마이너스 된 걸 더해주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되니까 결국은 B 벡터를 마이너스 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B가 마이너스 B가 되면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B하고 A를 합하는 거죠. 마이너스 B하고 A를 합하면 삼각형을 하든 평형사변형을 하든 요게 되겠죠. 요게 A 벡터의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요렇게 된 요 길이는 여기 대각선하고 똑같은 거죠. 얘가 쉬프트 돼서 온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법으로 하면 끝점을 잇는 거죠. 얘는 뭐야?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해되죠? 끝점을 이을 때 여기하고 여기를 이을 때 차가 되고 여기하고 여기를 이을 때 뭐가 돼요?
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벡터의 합과 차다. 그러면 이런 벡터의 합과 차는 결국은 같은 성분끼리 합이 되고 같은 성분끼리 차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점을 찍어줘야 되겠죠? 또는 볼드를 해줘야 되겠죠? A 벡터끼리가 있으면 B 벡터가 있으면 이런 I 성분끼리, J 성분끼리, K 성분끼리 같은 성분끼리만 어떻게 된다? 합이 되고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는 I끼리, J는 J끼리, K는 K끼리다. 이해되시죠? 얘가 벡터입니다. 요게 여기까지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만 되면 직교좌표계예요. 여기까지가 되면 직각좌표계죠. 2차원적인 거, 3차원적인 거. 어때요? 벡터가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기본이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F1이라고 하는 벡터는 3i 4j-5k가 되고 F2는 6i 3j-2k가 됐습니다. 여기에 F3라고 하는 힘을 가하게 되면 그 힘이 평형이 되려면 F3 값은 얼마가 될까요? 힘이 평형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세 힘의 합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죠? 0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이 되어지는 건 둘째 치고요. 만약에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얘를 우리는 직교좌표계, 직각좌표계 중에 직각좌표가 되죠. 직각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직각좌표로 표현하면 X축, 여기가 Y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Z축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X축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죠. X축이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안쪽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은 4예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Y축이면 Y축은 4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벡터로 표현하면 이러한 벡터가 되겠네요. 요점이 되죠, 요점. 요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4가 되죠. 마이너스 3, I 플러스 4, J가 되는 벡터가 되는데 거기에 Z축은 요거에 수직되는 면이잖아요. 이렇게 수직되는 면. 수직되는 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되는 면이죠. Z축으로 마이너스 5에,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5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요 길이만큼 그대로 따라 내려오면 마이너스 5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벡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벡터가 F1 벡터가 되는 거죠. F1 벡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림이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육면체가 그려져야 돼. 육면체가. 육면체가 안 그려지면 이야기가 안 돼요. 여기에 육면체가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럼 육면체가 이렇게 그려지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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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죠. 이해됩니까? 육면체가 그려져서 결국은 요 육면체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해서 거기서 Z축으로 5만큼, 여기도 5죠. 여기도 5죠. 그러니까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가 다 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육면체를 그려서 우리가 원하는 벡터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여기가 F1 벡터다. 공간적으로 보면. 자, 벡터에 대한, 지금 이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벡터를 표현하는 기법을 좀 배워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러면 F2벡터는 여기 6, 3,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되겠어? X축으로 6이면 여기가 되겠죠. 요거보다는 좀 더 길어지겠죠. 6. Y축으로 3이면 여기가 4니까 요거보다 좀 작게 나오겠죠. 요거. 작게 나오면 여기가 3이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되고요. 요게 Z축이 되잖아요. Z축으로. 다시 Z축으로 얼마만큼 내려가요? Z축으로 여기도 이제 뭐가 나와요? 육면체가 나오죠. Z축으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가요. 마이너스 2만큼이면 조금 나오겠네요. 대략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요 정도 되겠죠. 그렇죠. 육면체가 또 만들어지면
원래는 여기인데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벡터가 되죠. 그럼 공간적으로 어떠한 지점에 벡터가 요 두 벡터의 힘을 합한 것을 제로로 만들어 줄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벡터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가 0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평형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이거 더하기 F3가 되죠. F3. 그걸 0이 되어지는 걸 찾아라. 그러면 F3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F3라고 하는 것은 F1, F2를 더해준 것을 F1, F2를 더해준 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해줘야 F3가 되겠죠. 마이너스 취해줘야 돼. 요거를 이항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취해줘야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해줘야 돼. 요거 더해주고 요거 그러니까 같은 거 성분끼리 더해주는 거야. 3하고 6하고 더해주고 4하고 3하고 더해주고 5하고 2하고 더해주는데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반전시켜야 되겠죠. 부호를.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기법과 이해, 이게 중요해요. 아, 얘가 벡터의 합과 차구나. 벡터의 합과 차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벡터의 곱셈이에요. 벡터의 곱셈을 하는데 곱셈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벡터는 스칼라가 되어지는 벡터가 있고, 그러니까 벡터를 곱하면 그 결과가 스칼라가 나타나는 게 있고, 벡터를 곱하면 그 결과가 벡터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적과 외적이라 불러요. 내적. 말 그대로 이너예요, 이너. 내적이에요. 안쪽이에요, 내적. 아우터 하면은 이건 뭐야? 외적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우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크로스나 아우터는 외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너 하면 이건 뭐야? 내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스칼라가 되느냐? 이걸 잘 보세요. 여기에 벡터 A라고 하는 게 있고요. 벡터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곱해보는 거예요. 근데 곱하려면 어떻게 곱해야 되냐면 성분이 필요해요. A라는 거하고 B라는 걸 곱하려면 여기가 직각이 되어지면 요렇게 A 벡터가 있으면 세타가 있으면 요 밑변이 뭐가 되죠?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곱은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예요. A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B를 곱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AB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는 거, 이거를 점을 찍어서 도트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도트가 들어가는 것을 내적이라 불러요. 도트.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내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세타거든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얘가 0도가 되면 1이 되는 거예요. 0도가 되면 얘가 얼마야? 90도가 되면 뭐가 돼요? 코사인은 0이 되는 거예요. 0도가 되면 1이 되고 90도가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0도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벡터가 있다. 근데 벡터가 A의 xi 더하기 A의 yj입니다. y축에 j가 있죠. 다음에 A의 z축에 k가 있죠. 이거하고 이러한 벡터와 점을 찍는 겁니다. 내적을 해주는 거예요. 내적을 해주는데 B에 뭐가 되느냐? x의 i, B의 y의 j, B의 z의 k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 곱셈을 할 때 어떻게 해줘요? 곱셈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죠. 전개하잖아. 우리 수학적으로 그냥 벡터 개념 모르더라도. 근데 이렇게도 곱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렇게도 곱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전개 공식이니까. 요것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근데 잘 보세요. I 곱한 것은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AI하고 AXI하고 BXI를 곱했다.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같은 X축에 있으니까. 같은 X축에 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도죠, 0도. II는 0도잖아요. 보세요. 요쪽에 있는 것이 I예요. 요쪽에 있는 것이 뭐예요? J고 요쪽에 있는 것이 K잖아요. 응? 그러면 같은 II는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JJ도 위상차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KK도 위상차가 없는 거죠. 그런데 I하고 J는 몇 도 위상차가 있죠? 90도 위상차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90도 위상차잖아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J하고 K도 90도 위상차가 있죠. K하고 I도 90도 위상차가 있죠. 요거 90도 위상차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90도 위상차 있는 거 아시죠? 결국 90도 위상차가 있는 것은 얘는 90도 위상차가 있어요. I하고 J 곱하면 90도예요. I하고 K 곱하면 90도예요. 90도일 때는 코사인 90도는 뭐죠? 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거 0, 이렇게 곱한 건 0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한 건 0이 되고요. 이렇게 곱한 건 존재하고요. 이렇게 곱한 거는 J하고 K하고 곱했기 때문에 0이에요. J하고 I 곱하면 0이에요. JJ 곱하면 뭐가 되죠? JJ는 1이에요. II는 얼마예요? 1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I하고 I 코사인 세타 0도죠. 위상차가 없으니까 1이에요. II는 1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I하고 J를 곱한다든지 J하고 K를 곱한다든지 또는 K하고 I를 곱한다든지 이런 것은 얘는 뭐예요? 90도기 때문에 0이라는 거죠. 0.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요것만 남거든요. 요거. 이거는 뭐예요? AX 다음에 뭐예요? BX만 남죠. II는 1이니까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곱한 것만 남아요. 요거. 다음에 여기서는 얘는 0, 얘는 0이니까 얘만 남죠. 뭐만 남아요? AY, BY만 남죠. 또 얘도 이렇게 곱해주면 0이죠. 이렇게 곱해주면 0이죠. 이렇게 곱해준 것만 남겠죠. KK는 1이니까. 그래서 이건 뭐야? AZ, BZ가 되겠죠. 얘가 곱셈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방향 성분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크기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값을 갖는다? 스칼라에 대한 값을 갖는다. 90도. 90도를 했을 때 코사인을 했을 때 0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스칼라에 대한 값만 낳는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스칼라적이라고 그래요. 스칼라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벡터에 대한 요 같은 성분끼리 곱해주는 A 벡터의 코사인 성분이 같아지겠죠? 같은 성분끼리 곱해주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스칼라적이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스칼라적은 A 도트 B라고 읽으며 도트죠. 점 찍었으니까 연산의 의미는 방향이 다른 두 벡터의 곱셈을 할 때 두 벡터의 방향을 일치시킨 후 제가 지금 일치시켰죠. B하고 A 코사인 세타하고 일치시켰죠. 일치시킨 후 그 크기만을 곱한 것을 의미하는 것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스칼라다. 스칼라다. 스칼라적이라 불러요. 자, 내적. 내적 이해했습니까? 자, 벡터에 대한 내적 이해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활용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요거 활용 못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내적. 그러면 벡터에 대한 외적은 뭘 얘기하는가? 외적. 자, 외적을 한번 봐봐요. 외적에 대한 정의는 외적에 대한
크로스거든요. 크로스. 표현할 때 뭐로 표시해요? 크로스로 표현해요. A 크로스 B라고 해요. 내적은 어떻게 했죠? A 도트 B였잖아요. 외적은 A 크로스 B예요. 곱셈을 할 때 크로스로 표시해요.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벡터를 표현하는데 크로스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크로스적은 뭐냐? 원래 여기에 있는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A 벡터가 있죠. 이렇게 B 벡터가 있습니다. 각도가 세타만큼 이루어지는 이 두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에 대한 곱셈은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면적을 구하려면 이 B 벡터의 직각을 만들어 주고요. 아까는 일치시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얘 곱하면 단순하게 크기만을 곱했잖아요. 단순하게 크기만을 곱했기 때문에 스칼라가 나타났는데 얘는 뭐죠? B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아니라 요 높이 성분은 B 사인 세타가 되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의 높이 성분이 되니까 B 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야. 여기가 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 B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 여기에 대한 이 평형 사변형의 면적이 나와요. 면적이 되고 그리고 방향은 뭐냐?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B로 가잖아요. A에서 B로 갈 때 오른나사의 방향으로 가요. 오른나사.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이 부분이 되겠죠. 엄지손가락을 감아지면 이렇게 이것이 있다면 요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 방향. 오른 나사의 방향이 돼요.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진행 방향이 바로 이 외적의 방향, 벡터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아지게 되면 이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벡터의 방향은 그렇고 벡터에 대한 크기는 이거죠. 이 평형 사변형의 면적이 된다. 그래서 외적에 대한 정의는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한 사인의 세타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니까 영도는 1이에요. 영도. 즉 영도는 0이에요. 영도는 0이에요. 영도가 1이 아니고 영도는 0이죠. 사인 영도는 0이죠. 그러니까 II나 또는 JJ나 또는 KK는 뭐가 돼요? 얘가 0이 돼요. 0. 사인 영도는 0이잖아요. 사인 90도가 될 때는 그 크기가 1이 되죠. 근데 방향이 결정이 돼요. 오른 나사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오른 나사 방향. 예? 오른 나사 방향. 그러니까 오른 나사 방향을 따져보면 요거죠. 그러면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J가 되고 여기가 I가 되죠. X, Y, Z니까. 이해되시죠? 오른 나사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사가 오른쪽으로 돌릴 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에서 J를 곱하면 K가 되는 거예요. 오른 나사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I 크로스 J는 K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J에다가 크로스 I를 하면 뭐가 되느냐? 반대 방향이 되죠. 이렇게 가긴 가는데 오른 나사의 반대 방향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면. I하고 J를 곱하면 90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90도 차이가 생기면 사인 90도는 1이거든요. 근데 방향은 어떻게 된다? 크기는 1이고 방향은 K 방향이 된다. 오른 나사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J에다가 K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J에다 K를 곱하면 뭐가 돼요? I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K에다가 I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J가 되겠죠.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즉 I에다가 K를 곱하면 마이너스 J가 되겠죠. 이해되죠? K에다가 J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오른 나사의 방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벡터에 대한 외적이다. 그럼 벡터의 외적을 하면 그 결과는
벡터가 돼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를 만약에 크로스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트가 아니라 크로스를 이건 도트 했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스칼라가 됐죠. 근데 스칼라가 안 돼요. 크로스를 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자, i를 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로가 돼서 요거는 없어져요. 그런데 요거는 뭐가 될까요? ax by가 되는데 ij를 곱했으니까 뭐가 돼요? ij를 곱했으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거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겠죠. 방향 잘 모르면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x, y, z 딱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i, j, k 이렇게 얘 뭐예요? 직각좌표계죠? 직각좌표계 마이너스 되는 부분 기억하시잖아요. 직각좌표계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직각이에요. 직각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i에서 j를 거치면 k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k가 붙는 거예요.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ax bz잖아요. ax bz인데 i z잖아요. 그러니까 ik가 되죠. i에서 k로 가는 거야. i에서 k로 가면 마이너스 뭐가 돼요? j가 되죠. 마이너스 j가 되죠. 이렇게 나와요. 또 요거를 곱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데 얘는 0이에요. 같은 성분이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AYBX죠. AYBX인데 JI죠. 그러면 JI는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AYBZK죠. 그러니까 AYJ인데 AYBZ인데 JK죠. 그럼 JK는 I가 되죠. 그럼 I 성분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I 성분이. K 성분이 두 개가 생기고 다음에 J 성분도 두 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K 성분이 요거라면 이거는 K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AXBY 마이너스 AYBXK가 되는 거죠. K 성분 같은 성분으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뭐야? I가 나왔고 J가 나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KI죠. KI, J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곱한 것은 뭐가 돼요? KJ가 되죠. KJ는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I가 되겠죠. KK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J가 한 개, I가 한 개. 같은 성분끼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같은 성분끼리. 그렇죠. 묶어주면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얘를 곱해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벡터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곱하면 벡터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외적은 결과가 벡터예요. 그러니까 벡터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예제로 나왔어요. 자, A 벡터가 주어지고 B 벡터가 주어졌어요.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내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외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즉 A, B를 해서 AB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도 있고 A 플러스 B로 해서 AB 사인 세타로 할 수도 있어요. 각도를 구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사인 세타를 가지고 세타를 구하는 게 쉽겠어요?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세타를 구하는 게 쉽겠어요? 얘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얘는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각도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각도를 구하는 게 쉬워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쉬워요.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는 크기분의 벡터잖아요. 크기분의 벡터잖아요. 이해되시죠? 크기분의 벡터잖아요. A의 벡터, B의 벡터,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A의 크기, B의 크기잖아요. A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는 거죠. 이게 A의 크기잖아요. 결국은 7의 제곱, 1의 제곱이죠. 더하기 되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워주는 거죠. 결국은 3의 제곱, 4의 제곱하고 같아지는 거죠. 얘가 크기잖아요. 크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내적이죠. 내적은 그 결과가 지들끼리 곱한 거라 그랬죠. 이렇게만 존재하고 이렇게만 존재한다 그랬죠. 지들끼리 곱한 것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AX 다음에 BX, AY, BY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두 개 어떻게 돼요? 더해주는 거잖아요. 더해주는 거죠.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1, 요게 4니까 요거는 뭐야? 49에다가 1 더해주면 50이 되겠죠. 요거는 5죠. 50에 5가 되죠. 계산해보니까 루트 2분의 1이 나온다. 뭐가?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나온다면 세타는 어떻게 돼요? 역코사인 루트 2분의 1을 해주면 각도가 45도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순수하게 수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내적이 뭐다, 외적이 뭐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도트가 뭔지, 크로스가 뭔지 차이점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벡터에 대해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용을 많이 할 뿐이죠. 이런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야 돼요.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오른나스의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XYZ 직각좌표계를 생각하고 I, J, K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I에서 J를 곱하면 K가 되고 K에다가 I를 곱하면 J가 되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뭐예요? J에다가 K를 곱하면 I가 되죠. 요게 이제 무슨 방향이야? 오른나사 방향. 반대, 이거하고 반대 방향이면 I에다가 K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J. 이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I에다가 K를 곱하면 마이너스 J가 되죠. 순서는 이거 곱하기 이거면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면 2가 되는 거야. 근데 부호가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오른나사의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걸 따지는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따지는 것보다는 오른나사 회전 방향을 따지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벡터 간의 곱인데 크로스잖아요. 크로스죠. 그러니까 IJ는 K가 되고 IJ는 K가 되고 마이너스 JI는 K가 되고 마이너스 JI는 마이너스 JI는 K가 되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가. 그렇죠? 근데 관계 없는 거 찾으라는 거죠. 관계 없는 거. 요거는 양변의 마이너스, 이게 IJ는 마이너스 K니까 양변의 부호를 반대해 주면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렇게 되는 것은 요거는 뭐예요? 0이 되는 건 우리가 사인 0도는 0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A, B, 사인 세타니까 요게 0이 되는 것은 위상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지만 요거는 0이 아닌 거죠. 90도는 0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이것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 내적이 이렇구나, 외적이 이렇구나, 이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벡터에 대한 그 예제인데요. 벡터에 대한 예제인데 이거는 보세요. A 벡터가 이 꺾기 표시도 벡터 표시예요. 점 찍어도 벡터 표시예요. A 벡터, B 벡터가 주어진 거예요.
A 벡터, B 벡터가 주어진 거야. 근데 어떤 평형사변형의 두 변을 표시하는 벡터이다. 이 평형사변형의 면적의 크기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면적의 크기는 클로스죠. 클로스. A 클로스 B를 구하라는 거죠. 즉 A 벡터와 B 벡터 크기의 뭐예요? 사인 세타를 하라는 얘기죠.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즉 뭘 구하라? 외적을 구하라는 얘기죠. 외적. 그 내적을 구하는 건지 외적을 구하는 건지를 판단을 하라는 얘기죠. 평형사변형의 면적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주고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게 3번씩 해줘야 되니까 9번 곱해줘야 되잖아요. 9번 곱해줘서 더하고 정리해줘야 되겠죠. 요게 계산하는 방법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러스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사러스라는 사람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거죠. 그게 이거예요. 벡터 크기를 구하는 게. 이게 사러스의 방법이에요. ijk를 두고 10, 15잖아요. 그러니까 10, 15예요. 마이너스 4 생각하세요. 4, 2, 5죠. 그럼 마이너스 4 생각하세요. 요거를 적어놓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좀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조금 확대시켜 보자. 더 확대시켜 보자. 사러스의 방법을 좀 이해하면 좀 더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는 것은 또 이렇게 곱해지는 것은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내려올 때 이쪽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요 반대 방향은 요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3개를 곱해주면 돼요. 3개. 3개를 곱해주면 돼요. 사러스 방법은 3개를 곱해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제 행렬의 크기 구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잖아요. 행렬의 크기. 결국 얘는 행렬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요. 크기를 구하는 건데 당연히 행렬 크기 구할 때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하죠. 행렬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이게 3차 행렬인데 2차 행렬하면 A, B, C, D 하면 크기 구할 때 이렇게가 플러스 되고 이렇게가 마이너스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아시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3개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 보면 돼요? i가 있으면 돼요. i가 있고 10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4가 있어요.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 곱해주면 되죠. 그럼 3개가 되려면 3개가 되려면 뭐야? 또 여기 뭐가 있으면 돼? j가 있으면 돼. j.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려면 어, 돌리면 돼요. 이렇게 2개에서 하나로 가면 돼요. 하나에서 뭘로 가면 돼요? 2개로 가면 돼요. 반대로 3개죠? 3개면 2개죠? 하나로 가면 돼요. 하나면 몇 개로 가면 돼요? 2개로 가면 돼요. 끼리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은 플러스로 다 묶어주고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로 다 묶어주면 돼요. 이게 사러스의 방법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겠죠? 조금 보기 좋게 한번 볼까요? 보기 좋게 한번 보면 뭐 이런 정도 그림이 조금 보기 좋겠죠? 2개면 돌아서 뭐야? 1개로 가면 돼요. 1개면 돌아서 몇 개로 가면 돼요? 2개로 가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3개가 되면 돼요. 3차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는 뭐예요? 플러스.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 이게 이제 행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행렬의 크기를 구할 때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하는 것은 복잡겠죠. 복잡하겠죠. 우리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행렬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행렬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행렬의 크기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 곱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I, J, K라면 10이라면 마이너스 10, 여기 5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4하고 마이너스 2하고 5라면 이렇게 곱해주는 것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50의 i죠. 마이너스 50의 i잖아요. i가 들어가는 것은 또 있지요. 요렇게 들어가고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10에다가 i를 곱해주죠. 그럼 5의 10, 마이너스 10i죠. 그러니까 i 성분은 얼마가 돼요? i 성분은 60. 요거는 또 요건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여기 플러스가 되네요. 여기 요쪽은 요렇게 되는 거는 마이너스죠. 다시 마이너스 해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0이 되네요. 그렇게 될 거고 요게 지금 i를 곱한 거예요. i는 요렇게 곱한 거죠. 요렇게 곱한 것도 i고요. j를 곱한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j는 플러스죠. 이렇게 하면 요거하고 곱해질 땐 j가 되죠. 그러면 얘는 j는 얼마예요? 플러스는 얼마죠? 20j가 되죠. 마이너스 해주죠. 마이너스인데 요게 마이너스 되죠. j는. 요게 10이잖아요. 10하고 5하고 곱해주면 되죠. 50의 j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0의 j가 되겠죠. 찾아낼 수 있겠죠. k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k죠.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40k. 마이너스 40k인데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k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10하고 2하고 곱해지고 k하고 곱해지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0k죠. 그러면 요거를 구하면 얘는 뭐예요? 플러스 20k가 되죠. 이거는.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i, 마이너스 30j, 플러스 20. 요거 크기를 구하는 거죠. 크기는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을 전체 뭐 해주면 돼요?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다 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 크기가 된단 말이죠. 답 찾으시면 돼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이 벡터 크기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서러스의 방법을 이용하면 가능하고 그게 귀찮으면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면 전개해주면 돼요. 전개. 그렇게 해도 돼요. 아 이게 벡터의 곱이구나. 우리가 이제 벡터의 곱이 뭔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도 사라스의 방법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우리는 실제 이걸 이용해서 벡터의 미분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개를 해석하고 전개를 해석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벡터의 미분은 경도, 발산, 회전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로테이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